네, 엄마들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는 맘스팁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멀티미디어 유아교육 왜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기 위해서 초대한 분이 계신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네, 홍미영 소장님인데요. 연세대학교에서 아동학과 가족학을 공부하셨고 미국과 한국에서 어린이집 원장으로 일을 하신 경험도 있으십니다. 서울시 보육위원과 보건복지부 보육발전기획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지금은 또 시공미디어 어린이교육문화연구소 소장님으로 활동 중에 계십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시공미디어 어린이교육문화연구소장 홍미영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린이교육문화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일은 미래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 좋은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곳입니다. 네. 이곳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통해서 아이들이 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자, 멀티미디어 유아 교육이에요. 일단, 베이비뉴스 TV, 카페나, 그리고 또 SNS, 카스, 페이스북, 다양한 곳에서 저희가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역시 엄마들이 교육에 관해서 궁금증이 정말 많으셨는데요. 그 중에서 일단 우리가 시작부터 알고 질문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멀티미디어 유아 교육, 그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많은 어머님들이 그 내용을 질문을 하셨어요. 멀티미디어 유아교육이라는 것은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활용한 유아교육인데 네. 그렇다면 멀티미디어 컨텐츠는 또 과연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전에 시청각 자료 해서 동영상을 보았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멀티미디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매체를 동시에 아동에게 제공해서 그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각, 청각을 활용한 미디어를 사용한다. 그것이 이제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한 예인 동영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종류를 생각을 해보면 동영상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도 포함이 되고요. 네. 또한 우리가 이제 컴퓨터상에서 인터랙티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아동이 손으로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플래시도 포함이 되어지는 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멀티미디어 교육하면 그냥 동영상이라고만 이꼬르 동영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꼬르 동영상이 아니라 네. 그 동영상이라는 건 한 부분이고 정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멀티미디어 유아 교육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보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언제부터 얼마만큼 활용이 되고 있는 걸까요?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멀티미디어 컨텐츠는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집단 활동할 때 그 교육적인 개념을 아이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자료로는 네.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효과적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어졌고 찬반 양론이 있었으나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다고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이제 전부 다 공론화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정나리님, 그랬군요 하는 거 봐서는 멀티미디어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광범위하셨는지 몰랐나 봐요. 네네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김미경님은 어린이집에서 또 아이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 이희선님께서는 아이가 지금 그러니까 병원에 있을 때 좀 많이 이렇게 또 틀어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멀티미디어 교육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도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는 동안 또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또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멀티미디어 교육 우리가 부작용에 대한 고민들도 좀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영상을 많이 본다는 건 우리 텔레비전이나 영상 매체 좀 엄마들이 어떻게 보면 좀 멀리 하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로하맘님 같은 경우에 이런 고민을 올려주셨습니다. 아기들은 자의가 아닌 타의로 멀티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심심치 않게 좀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되거든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이든지 동전의 양면같이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단점 때문에 두려워서 강점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이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효과적으로 아동에게 접근을 하느냐가 중요한 안건이고요. 이를테면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할 때 아동이 아무런 행위 없이 피동적으로 시청하는 형태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것을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네. 미국 소아과 의사 협회 같은 경우는 2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공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네. 그 다음에 3세부터 5세까지는 아무리 많아야 하루에 1시간 미만으로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고요. 지금 뭐 우리 댓글방에도 보면은요. 언제부터 그리고 또 시간을 얼마나 둬야 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세 미만은 삼가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더 자세한 거는 뒤에 이제 저희가 또 네, 이야기를 맞습니다. 다루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먼저 또 가보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유아 교육이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강점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멀티미디어 교육이 갖고 있는 강점을 저희가 좀 확실하게 좀 알고 싶어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아동에게 굉장히 주의 집중을 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게 네.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동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아동이 스스로 경험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회가 된다. 네. 예를 들면 불과 같은 경우는 안전 이슈 때문에 직접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장소 같은 경우는 또 직접 가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험하기가 어려우나 네. 이런 여러 가지 제약점임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아동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멀티미디어 컨텐츠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AR이나 VR 같은 것들이 교육 현장에 많이 지금 현재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동시에 이 아이들이 30년 후에 살아가는 그 세상은 그 기술이 중심이 되어진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걸 지금부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안을 해주는 것이 네. 바람직하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코딩 교육이라든지 네. 아니면 미래 지향적인 그 기술들이 교육에 도입되어지기를 희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요즘 다큐멘터리에서도 보면 코딩 교육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계속 텔레비전에서도 맞습니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가 강점을 모르고 일단 그냥 영상을 막 하고 배척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시대에 뒤처진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지금 엄마들이 많은 질문 중에 보면은요, 문숙희님은 그래도 또 중독이 될까봐 걱정이에요. 이채윤님은 중독이 된다라는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또 그리고 또 김영선님은 그래도 습득 능력이 빨라서 좋더라고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심정숙님께서는 외출할 때 아무래도 많이 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요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살짝 짚고 넘어간다면. 글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게 이제 조절이 안 되어지고 네. 어떤 의미에서 그냥 무작정 아이들이 보고자 하는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제공을 할 때는 우리가 적절한 규제 속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게 필요한데 네. 그것은 그냥 무조건 부모님들이 제공을 했다가 이제는 그만 봐가 아니라 네. 이것이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되어질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약속 하에 네. 진행되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식당 가는 차 안에서만 볼 수 있어 라든지 네. 아니면 저녁 먹기 전인 6시까지만 우리가 보기로 할 거야 네. 라든지 규제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제공하는 컨텐츠가 네. 아주 양질의 것이 제공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멀티미디어 교재 이제 어디까지 진화되었는지를 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멀티미디어 교재가 보면 요즘에
와, 정말 다양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 때만 해도 그냥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춤추는 거 따라하는 정도,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너무 다양하잖아요. 지금 몇 가지 갖고 나와 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포함이 되어져서 아동에게 효과적인 교구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네. 제가 좀 한번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기 있는 교구를 보면 네. 이거는 어떻게 식물이 자라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아동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교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씨앗을 하나 심고요. 네. 실제 아이들이 흙을 만질 수도 있고 이 상황에서 아이들 선택하도록 합니다. 여기 지금 심은 씨앗은 이 씨앗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놀이를 통해서 그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기 있는 해와 물과 비료 이렇게 네.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이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면서 지금 비료 제공합니다. 와. 그럼 여기서 내가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아직까지 무슨 씨앗인지는 알지 못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을 물을 한번 줘볼까요? 줘볼게요. 네. 와, 비가 왔어요. 소리도 진짜 납니다. 빗소리처럼 네. 음향이 나니까 와, 이거 당근 아닌가요? 거의 그렇게 보이죠, 이제. 네. 예. 이제 해가 주어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씨앗이 커가지고 네. 무엇인가 한번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봅니다. 그럼 씨앗이 나오죠. 당근이 나오죠. 네. 그럼 당근을 여기 이제 오프라인으로 가져와서 아이들이 이걸로 김장 만들기, 그 다음에 음식 만들기 역할놀이로 확장하는 그런 놀이입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저 모래도 좀 쫀득쫀득하게 진짜 만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어떻게 우리가 먹고 있는 게 어떻게 자라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주방놀이까지도 네, 할 수 맞습니다.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맞습니다. 있습니다. 또 옆에 한 가지가 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거는 생활 습관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구인데요. 네. 아이들에게 이제 3세 정도 되면 이 닦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네. 근데 이 교육을 시킬 때 아이들은 실제 이를 열심히 닦았을 때 어떻게 네. 이가 닦여지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들려줘요. 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를 안 닦았을 때 어떤 상황이 된다 하는 걸 보여주고 네. 칫솔과 지금 화면에는 빛 때문에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시죠? 지금 이가 이거 굉장히 보면 더러워요. 굉장히 누래요. 네. 네. 굉장히 더러운데 네. 그걸 닦기 위해서 칫솔에다가 네. 치약을 네. 묻힌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닦기 시작합니다. 닦아볼까요? 여기 소리도 우와, 나면서 네. 이가 깨끗이 닦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활동을 하고 나서 네.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는 거죠. 아, 동영상 한번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동영상에 점심을 보면 먹었으니까 아이들의 동화예요. 양치질을 해야겠어. 네. 너희들도 이 동화 양치질을 속에서 하는 이제 게 어때? 아이들이 이가 왜 아니야, 부러지는가. 괜찮아. 나는 나중에 우리 집에 가서 할래. 맛있는 음식을 나도 먹고 양치질하기 나서 싫어. 이를 안 닦았기 때문에 사자와 이가 말은 부러졌고 양치질을 하지 이를 않고 닦는 놀기 것이 굉장히 시작했어요. 중요하다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거와 신나는 이어서 양치질을 시작해볼까? 어떻게 닦으면 정말 이가 잘 닦일까 네. 하는 먼저 이 앞니 동영상이 위쪽과 있어요. 그 아래쪽을 아랫니 쓸어내리듯이 닦는 깨끗이 닦아줘야 모양 해. 냄새가 나오는 쓱쓱, 그 싹싹.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네.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이제 이런 활동지가 있어요. 어머나. 네. 동화에서 나왔던 그 캐릭터가 그려져 네. 있고 여기에다 아이들이 크레용으로 색칠을 하고 네. 물감으로 그림을 그림으로써 네. 다시 또 자기의 활동으로 확장하는. 아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아동의 창의적인 활동, 자발적인 활동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네. 효과적인 교육 방법인 거죠. 안지다님께서요. 아유, 왜 이런 걸 몰랐을까라고 해주시고요. 김영아님께서는 신기해요. 이선미님께서는요.
신세계인데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진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는 정말 시청각 자료예요. 그냥 네, 맞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돼요. 근데 네. 요즘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 직접 만져보고 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네, 네. 그리고 그걸 활동지까지도 네. 이용을 시키는 건데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허니순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아이들 그래도 저는 이제 TV를 잘 안 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멀티미디어를 통한 교육 시스템이 대중화되면서 저희 세대와 다르게 아이들은 이미 생활화될 문제인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럼 엄마들이 주의해야 할 점, 활용할 방법 이런 걸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그 교육 방법은 네. 부모와 교사가 아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TV 시청을 하도록 하고 아이동만 놔두는 형태로 네.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네. 부모가 꼭 옆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상호작용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오랜 시간 TV 시청할 그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보는 것보다는 일정한 질서 속에서 네. 규칙 속에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모든 학자들이 제안하는 것은 하루에 1시간 미만 정도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칙과 계약 속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가장 TV 시청과 연계되어지고 문제되어지는 것이 비만도와의 상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V 시청을 부모님이 허용을 하셨다 하면 그 중에서 한 시청하고 또 움직이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서 아동의 그 움직이는 활동량을 좀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이것을 활동으로 연계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TV를 보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일기를 쓴다든지 네. 이런 형태로 연계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엄마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 또는 식당에 가서 나도 좀 뭐 먹어야 될 때, 아이가 너무 보챌 때, 또는 내가 다른 걸 해야 할 때 우리가 자꾸 자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좋지 않은 방법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자, 멀티미디어 유아교육의 전망 마지막으로 좀 알아볼까요?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활용해서 유아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이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20, 30년 후에는 고민거리가 전혀 안 되고 그냥 그 교육 현장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결국은 잘 성장해서 미래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이 유아교육에 있어서도 테크놀로지를 좀 사용하는 게 필요하고요. 특별히 존 데이 같은 경우는 현재 미래의 리더가 되어질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피해야 할 것이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서 좀 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생각하되 효과적인 방법을 좀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저희 초등학교 2학년 쌍둥이를 저도 키우고 있는데 2018년부터는요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할 예정이라고도 들었고요. 요즘 또 코딩 교육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발맞춰 아이들에게 좀 호기심을 마음껏 일으켜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청해주셔서 짧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멀티미디어 유아교육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엄마들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는 맘스팁 다음 주 주제는요. 미래아이 산부인과 류지원 원장님을 모시고 임신 중 성생활 그리고 출산 후 성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